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바닥권에서 시작된 실적 시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숨통을 틔워준 거는 PMI와 AI 관련된 어닝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단 지금 어제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지표는 솔직히 우리가 많이 막 주목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워낙 시장이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린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3월달 지표가 4월달에 많이 쏟아졌는데 대부분 다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 언제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소식들이었잖아요, 지표들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가 조금 둔화되는 관련된 지표들, 그러니까 물가를 내릴 만한 어떤 지표들이 나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발표됐던 S&P 글로벌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 좀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등비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50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위축 국면으로 내려가긴 했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어쨌든 중요한데, 서비스가 51을 예상을 했다가 지금 51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 그래도 조금 살았다, 금리 인하가 막 너무 멀리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줄 만한 그런 지표이긴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5월 2주차에 발표될 CPI 지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지표가 기다리기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금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분간은 이제 물가와 관련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럽 쪽에 클라우드 기업이 있습니다. SAP라고. 근데 여기서 AI 수요 덕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SAP 쪽에서 AI 수요 덕분에 매출이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을 발표했기 때문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 기대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 재료와 요 재료가 맞물리면서 시장을 좀 크게 들어올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덕분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크게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추세적으로 진행될 거냐, 그건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미 좀 낙폭이 되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기간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저번에 이란 이스라엘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란이나 이스라엘은 서로 전면전이나 중동 정쟁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은 서로 원치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일단락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좀 여기서 조금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불씨는 아직 살아있긴 있어요. 불씨는 살아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큰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양측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미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한다면 하반기 어느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게 메인이 아니고요, 금리입니다. 금리 문제.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후퇴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거를 상당 부분 지금 반납해버린 상태입니다. 이 금리 이슈가 메인이고 요거는 그냥 추가적인 재료일 뿐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보시고 시장을 막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금리에 대한 이슈가 메인이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 상황에서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볼게요. 이 4.5를 넘는 구간에서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도 4.5 위에서 놀고 있어요. 여기서 꼬리를 길게 달긴 했지만 여전히 이 위에서, 그래서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금리 추세는.
근데 이게 다시 4.5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5월달 CPI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5월 초에 FOMC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뭐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뭐 기대감을 갖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5월 달에 FOMC에서는 그냥 QT 축소 이거를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우리가 요것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5월 FOMC에서는 우리가 뭐 크게 기대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물가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얘네도 데이터를 보고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 발표가 그 전에 PC 발표가 있는데 PC는 어쨌든 3월달 거예요. 3월달 PC가 뭐 예상보다 낮게 나올 거라는 확률은 뭐 거의 없고 그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만 나와도 선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만 나와도 일단 시장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5월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돼서 여기로 내려오게 되면 시장은 이제 완전히 바닥권을 탈피하겠죠. 바닥권을 탈피하고 아마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장은 그래도 조금은 하고 있어야 되는 위치는 맞습니다. 금리 위치상으로. 그리고 지금 시장은 6월달 금리 인하에서 지금 9월달 금리 인하로 지금 바뀐 상태인데 요거는 아직 바뀐 건 없어요. 왜냐면 시장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려면 5월달에 발표되는 CPI를 아마 확인을 하고 이 지표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9월달 금리 인하가 지금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을 조금 평가를 해보면 지금은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이다. 제가 저번에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4월 말에서 5월 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이죠. 우리 증시는 월요일까지 선물시장에서 분봉상에서 쓰리바닥을 만드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바로 말씀을 드렸고 눌림 매수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오늘 수익이 그래도 좀 낼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여기서는 바로 올라가긴 힘듭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바닥을 통과하는 흐름을 눈으로 확인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이제 단기 저항대, 매물대에 도착했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 이제 어쨌든 모멘텀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좋은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 뭐 짧게 주어지겠죠. 하지만 조금 우리가 기다리는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등락폭이 좀 상당 부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내려갈 때는 오히려 조금 좋은 기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쫓아서 매수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5월 시장을 기대하게 하는 흐름을 만들어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문제도 5월이 되어서야 좀 환율 시장이 안정화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환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이제 요 라인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여기 1400 근처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구두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긴 하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520평은 꺾어놨어요. 520평을 꺾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고 소폭 더 올라오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줬겠죠. 근데 추세적으로 환율이 하락 전환한 건 아닙니다. 환율이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22평을 꺾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추세 자체는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과열해서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이 22평을 꺾고 내려와야만 우리나라가 하락 추세를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하락 추세 안에 있거든요. 하락 추세 안에서 바닥을 만들고 소폭 반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환율이 22평을 꺾고 내려와야 우리도 완전히 바닥권을 탈피하고 추세를 아예 상승으로 돌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그런 흐름에서
일단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5월 달에는 그래도 다시 요 라인 밑으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여기를 통과할 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기존의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뀐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깨야만 다시 좀 환율 시장이 안정화되는 흐름, 그리고 증시도 다시 한번 반등다운 반등, 추세적인 반등,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워낙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고 또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은 금요일날 그 시장 분석할 때 좀 자세히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